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세력존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에 또 여기, 방송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세력전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어제 아니고 이틀 전에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방송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라고 했을 때 호가창을 보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카카오라고 하는 종목은요,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카카오 밑에는 자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전부 다 이 카카오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크의 지분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카카오가 2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도 상장이 되어 있죠. 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분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47%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역시도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분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지금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가 지주사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자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전기택시 연내 1만 대 달린다. 뭐 요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있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있는데 4천억 정도, 4천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4천억이 맞네요. 예, 4,020억 정도 영업이익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여긴 또 5천억이 적히는데, 적힌 이유가 아까 보신 게 아마 개별이라서 아마 그렇게,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이죠. 개별은 이제 별도, 개별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개별로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법이 그런 것들을 합한다라고 하면 5,900억까지도 볼 수 있다. 지금 요렇게,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카카오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전히,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콘텐츠보다는 플랫폼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많더라.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선물하기, 요런 데에서 영업 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포털 사이트, 광고 검색, 이런 데서도 이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뭡니까? 컨텐츠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에는 이제 카카오 TV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는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카카오 이 페이라고 해가지고 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고가 대비했을 때도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3만원 13만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어제 아래 여기 영상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사업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컨텐츠, 요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새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같은 거 계속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지루하다 또는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영상으로 조금 대체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톡비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비즈 요런 것들이 또 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은 게임 보이시죠? 게임도 있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인지를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세력존에서 주식 농사꾼이, 방송을 했었던, 여기에 1일 전에 했었던 이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의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카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했다. 그래도 설명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급 실적 쓰고 카카오 매출 성장 지속될까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조금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해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47% 증가해가지고 6조 1366억 원, 영업이익이 5,949억 원으로 사상 처음 이제 매출 6조 클럽에 입성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무려 1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초우량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만 시가총액이 47조로서 좀 무겁습니다. 개인이 한 주, 두 주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다. 유동주식수 자체가 지금 3억 주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이 주식 매수로 가지고는 주가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17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까? 거의 반도만 가까운 수준의 조정을 받았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이게 얼마부터 올라갔는가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25,000원, 3만원부터 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36에 18 거의 뭐 25,000원에서 갔다고 하면 거의 양 6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6배나 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당연히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물론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시장의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끝이 난다라고 하면 주가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상승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지금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라고 합니다. 그 경유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적금이라든지 이런 금리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는 거는요, 그동안 하락이 너무 가했다라고 보는 조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견 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호가창을 보시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을 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매수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혹시나 17만원에 잘못 샀다라고 하시면 물타기를 조금 하셔가지고요, 단가를 낮춰 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 해야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현재 보합권 수준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는 저는 바닥권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조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력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 오딘이라고 하는 요 게임이 존재하죠. 그 두 번째는 어떤 게임이 있을까?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또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온. 들어보셨나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존재를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마무시베 이 프리티 더비라고 하는 게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3월 29일 어제였죠. 어제 6시에 머니투데이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딘 대만에서 통했다. 출시 5시간 만에 매출 1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오딘이 지금 대만에서도 통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전 작품인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대만에서 먹혔죠. 이거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오딘인데, 오딘이 지금 대만에서 먹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만에서도 인기가 있구나라고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목표 주가 105,000원,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105,000원으로 상향했다. 카카오 게임즈의 2,500억 규모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예상이 되지만 전날 7% 가까운 주가 하락으로 부담이 해소됐다. 요거는 이제 25일날 기사기 때문에 일수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카카오 게임즈 78,000원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대다. 물론 이 가격보다 조금 아래의 가격에서 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이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왔다,
그렇게 조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좋아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대작 우마무시베 티저를 또 개설했다. 3월 25일 날.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최고 흥행작이었다. 요 부분이 이제 개설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요 게임도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 6조 1000억 정도, 죄송합니다. 6조 1000억 정도 지금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봤을 때는요, 지분도, 조금 무겁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나 봅니다. 지분도 조금 무겁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수준은 아니고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것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것도 아니다. 약간 무거운 정도? 그 정도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 게임이 잘 돼야 됩니다. 게임이 잘 돼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산업 자체가 훨씬 더 올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들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인데요.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에 1100억, 당기순이익은 무려 5200억 지금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에 상당히 지분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분을 잠깐 봐야 되겠죠. 지분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무려 32% 1000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지분법 이익이 넵튠이라고 하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지분법 이익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는요, 상당히 저는 숨은 보석이다. 그렇게까지도 설명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카카오도 굉장히 좋죠. 카카오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래도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든 이 카카오 게임즈든 가지고 가셔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4일 연속 사다가 오늘 마이너스로 집계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끝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의 수급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는 이제 기관 외국인 매도를 했었고요. 반면에 29일에는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집계로는 외국인 25,000주 매도, 기간 3,000주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오늘 거는 정한 게 아닙니다. 장이 끝나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다,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카카오 쪽이 조금 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 사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추천했었던 무료 추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보합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료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월 7일 날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고요. 저 주신 농사권은 3월 7일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APTC고요. 식각장비, 반도체 식각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회사입니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만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25,000원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20%에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7일날 추천해서 20% 넘는 수익을 달성했었다. 요건 이제 전량 매도 의견 드리지 않았고요. 25,000원에서 절반 매도의 의견, 절반 정도는 파셔라. 수익 났을 때 조금은 챙기자라는 이야기 같이 곁들여서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일 9일날 SD 바이오센서에 대한 이야기 추천드렸습니다. 현재는 뭐 0.13% 수익이긴 한데요.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보유 의견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 많이 받았다라고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올해도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30만 명, 40만 명, 많을 때는 지금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마트24 편의점이죠. 그 다음에 CU, 그 다음에 GS 25인가요? 여기에다가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요. 태웅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8,600원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계획을 세워드렸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 6.27% 오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보합권 수준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충분히 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웅로직스 또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기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우건설 현재는 약 손실 구간입니다. 약 손실인데요. 한 4에서 5%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보유 의견 드려요. 왜냐하면 이 대우건설은 프로지오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흥그룹에서 인수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계약한 금액이 한 주당 8,500원 내지 11,000원 사이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우 가격의 그 주가는 대주주 한 주의 지금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훨씬 더, 물론 이 회사가 2조가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건설 쪽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취할 정책이 바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마 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밑에서 좀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르 페인트 지금 이런 종목들도 지금 10,000원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자재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대우건설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요. 가지고 온 종목이 아마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코스모 화학이 13,500원입니다. 매수 단가 13,500원이고요. 현재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54% 수익이다. 또 그렇게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학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산화 티타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소재는 많이 올라갔는데 화학은 많이 못 갔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화학이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화학이요 추천하고 나서 7% 이상의 수익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간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들이고요. 수익이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요. 사마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도 바닥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55,000원에서 사보자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사마 콘덴서가 2.67% 수익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LCC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마 콘덴서 역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바닥권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었다. 짧게 보실 분들은 6만원, 길게 보실 분들은 7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게 SFA 반도체를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SFA 반도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회사다. 6,720원인가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했죠.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4.52%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합니다. 후공정 장비 업체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쪽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공급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기업이 올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네덜란드랑 통화를 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후공정 업체들 역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게 하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죠. 지금 1.99% 하락이지만 괜찮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비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신 같은 경우에는 하신전공이라고 하는 자회사 가지고 있는데 하신전공이라고 하는 자회사도 나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아니라 루시드, 죄송합니다. 루시드입니다. 루시드에 지금 전기차 공급을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신 같은 경우 6,400원 추천드렸고요. 오늘 떨어졌어도 지금 현재 14.75% 수익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8,000원에 매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파셔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겠죠.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500원 이하 매수 의견 드렸고요. 현재는 약수익권입니다. 3.35% 현재 수익권이고 OLED의 대장이다. OLED의 대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이 회사가 LCD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우량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게 아마 코스맥스였을 거예요. 코스맥스 요거 같은 경우에 79,300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권입니다. 4.9% 정도 수익이고요. 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중바닥 만들고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코스메스 작년에 영업이익 상당하다. 매출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국제 정세 그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제는 회복할 때 됐다. 바닥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소위권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온 게요. 이지트로닉스라고 하는 종목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17,100원 아래에서 사보자라고 했었고 현재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약수익권이고요. 2.4% 수익이니까 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 그 다음에 5G 관련된 이 부품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시나 뭐 보유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M+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M+ 같은 경우에는 약 손실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너무 높게 잡아드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2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가시고 2만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차전지 조립 공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3월달 들어와서 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2건이나 성사시킨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파우치형을 하고 있는데 파우치형 지금 하는 회사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요 두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S 자, NS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차트 잠깐 고치고 하겠습니다. NS인데요. N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권입니다. 약수익권이고요.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높지가 못합니다. 1,2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 3.2% 정도 수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역시나 2차 전지고요. 원통형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800억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 많이 받았고 충분히 많이 쉬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해야 될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추천한 종목이고요. 제가
9만원 이하에서 사보자. 약수익권입니다. 1.41% 수익권이고요.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고 CJ ENM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올해는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드라마 제작회사 사마네트웍스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마네트웍스랑 비슷한 회사기 때문에 갈 수밖에는 없다. 드라마 제작하고 있는데 TVN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이다. 올해 32편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상당하다. 역시나 보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캐스트 추천이 좀 나갔죠. 나갔는데 요거는 현재 약 손실권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유 견들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200원 이하 이렇게 설명, 11,000원이 아니죠. 11,450원. 11,450원 제시해드렸네요, 제가. 11,45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자.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W자를 만들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니캐스트의 자회사는 일단은 드림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캐스트가 또 이 나무가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텍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법이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고 또한 나무가 역시도 최근에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인 유니캐스트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또한 유니캐스트의 실적 또한 나쁘지가 않았다.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간 게 인지 컨트롤스 추천해 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900원 제시했을 거예요. 11,900원. 오늘 충분히 매수가 왔었고요. 매수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7% 정도 수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요거는 장기 투자, 완전 장기로 좀 가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역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장기로 가실 분들만 하셔라. 나는 스윙이라든지 조금 짧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지 컨트롤스가 잘 맞지 않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지 컨트롤스 굉장히 좋은 회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 굉장한 바닥으로 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솔리드는 5G 관련해가지고 여기 관련한 이 안테나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리드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때 1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폭락을 맞았죠. 폭락을 맞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가 다시 이제 갈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이거를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또는 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솔리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실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도 작년에 2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60억으로 전년도 대비에 흑자 전환했다.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은 무려 237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솔리드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적정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개별 별도 재무제표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80억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지금 334억 원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잡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전환사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5G가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서진 시스템이 6%씩 가고 있고요. 5G 관련주 솔리드 그 외에도 지금 LG U 플러스 역시나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또 KMW 요런 회사들 다 그거죠. 5G 관련주들이죠. 지금 5G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솔리드 더군다나 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매수가는 저는 6,630원. 요 정도로 이제 짧게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중은 역시나 많이 실지 마십시오. 10%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잡지는 않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저는 충분히 8,000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가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 또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G가 반드시 필요하다. 메타버스 5G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5G에 대한 종목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5G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서진 시스템이 오늘 좀 치고 나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솔리드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솔리드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볍고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조정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금액은 그다지 크지가 못합니다만 그래도 163억 정도 북미 판매용 요런데 지금 북미 지역에 들어가고 있다. 6월 30일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공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아 경제 쪽에서 실적 개선세 뚜렷해질 것이다. 목표 주가 여기 15,000원 제시를 했네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진행 상황 및 주요 지역별 매출 동향 개발비 이슈를 감안할 때 2022년에 2021년보다 한 단계 높은 이익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미미해 가격 메리트가 높다. 국내 5G 장비주 실적 개선에 대한 믿음이 낮은 현 시점에
때문에 매수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이익 급증 양상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솔리드 괜찮은 것 같아요.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높은 가격이 아니다. 지금 낮은 가격에 저가 매수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 드디어 왔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리드 2차 매수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10%의 비중으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전략을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